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엔 성주원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0%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4.95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0.1% 상승했습니다. 작년 10월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농축수산물 가격이 1.8% 상승한 반면 공업 제품은 0.7% 하락했습니다. 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0.2%에 그쳤습니다. 공공 서비스 물가는 1.6% 하락했습니다. 외출 자제로 외식 수요가 줄어 외식 물가 상승률이 낮았고 국제 유가 하락으로 석유류 가격이 크게 하락한 점, 고교 무상교육으로 공공 서비스 물가가 하락한 점 등이 낮은 물가 상승률의 주요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삼성전자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 불확실성 확대에도 지난 1분기 연구개발에 역대 최대 규모로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1분기 연구개발비는 5조 3,600억 원으로 집계돼 지난 2018년 4분기에 기록한 분기 기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1분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9.7%로 올랐습니다. 코로나19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2분기부터 실적 부진이 예상되지만 연간 연구개발비 지출은 2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은행과 금융공공기관들이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중단했던 상반기 채용 절차를 재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필기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면접을 진행합니다. 지난 2월 필기시험을 치른 지 약 3개월 만입니다.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도 최근 채용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 300명 이상을 신규 채용했던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경우 올해는 국민은행, 하나은행과 마찬가지로 하반기 공채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예금보험공사, 금융보안원 등 금융공공기관들도 채용 준비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채용 인원을 앞서 발표한 계획대로 2만 6천 명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IMM 인베스트먼트가 사모펀드 집단으로는 처음으로 준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됐습니다. 그 밖에 옛 현대상선인 HMM, KG, 삼양그룹도 준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됐습니다. 공정위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64개 기업 집단을 공시대상 기업 집단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시대상 기업 집단은 전년보다 5개 늘어났습니다. 공정위는 자산 5조에서 10조 원인 기업 집단에 대해서는 각종 공시 의무 및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를 적용하고 10조 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상호 순환 출자 금지, 채무 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규제 등을 추가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엔 성주원이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